경기도 파주에 새벽 한때 시간당 75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등 경기 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북한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 군남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에도 폭우가 계속되면서 임진강 상류에 있는 필승교의 수위가 오늘 0시 1.8m에서 1시간 전쯤에는 2.8m로 불어났습니다. 비용수기 인명대피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인데 환경부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환강댐에서 물을 내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남댐은 13개 수문 가운데 12개를 열어놓고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군남댐 수위는 31.8m, 한계치인 40m까지는 약 8.2m가량 남아 있습니다. 파주 문산읍 일대에는 오늘 새벽 4시를 전후해 시간당 75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파주 장단면과 군내면, 진서면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연천을 포함해 경기 북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연천 백학저수지에 강물이 불어나면서 근처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서는 공사장의 흙더미가 주변 도로로 쏟아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한국철도공사는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과 경의선 문상역에서 임진강역 구간은 첫 차부터 열차 운행을 완전 멈추고 경의선 대곡역에서 문산역 구간은 운행을 임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이 경기 북부 지역에 걸쳐 있어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경기 파주 560mm, 연천 390mm, 인천 강화 310mm입니다.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최대 180mm의 비가 더 올 걸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군남댐에서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사실상 수주까지 확정됐는데 한국형 원전이 수출에 성공한 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후 15년 만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간 17일 강요 회의를 열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주축인 팀코리아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하던 프랑스의 원전 사업자 대신 우리 업체를 선택한 겁니다.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내년 3월쯤 최종 수주가 결정되는데 이변이 없는 한 단독으로 우선 협상자가 된 팀코리아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팀코리아는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모여 만든 민관 합동팀으로 원전 설계부터 시운전과 연료 공급까지 관련 업무를 일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당초 두코바니와 테물린 지역에 각각 2기씩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이었지만 체코 정부는 이번에 두코바니 2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팀코리아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고 추후 테물린 지역에 2기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한수원에 우선 협상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2기에 약 24조 원 규모입니다. 한국의 원전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입니다. 정부는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인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체코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또 이번 성과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전 최강국으로의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라디오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2019년 원내대표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과 관련해 자신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헌법을 지키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 수사처법의 신속 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밤새 국회를 점거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나경원 후보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27명과 민주당 10명이 나란히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나경원 후보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본인 실질적으로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반헌법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야당의 정치적 행위를 올가매는 기소였습니다. 파장은 곧바로 정치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 또 반민주적, 반헌법적 내용이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을 나란히 불러 소환 조사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럽니까? 여당 내에서도 수장이 되려면 말에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데 수다쟁이가 설치고 있다. 한 후보 입이 문제란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야당은 한 후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한 후보 측은 부탁을 명확하게 거절해 법을 어긴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지만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지난해 2월 28일 아침에 열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입니다. 이미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 김범수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이 참석했는데 여기서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승인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SM엔터의 마감 시세는 주당 12만 7,600원, SM엔터를 놓고 경쟁하던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했고 이후 카카오가 SM엔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가 나흘간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553차례 비싸게 사고 경쟁자인 하이브를 방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창세일이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정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9일 검찰 밤샘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수 과정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장내 매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립니다. 시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가담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계열사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에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까지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